이반은 부모에게 버려진 어린아이였다. 그들은 그를 눈이 쌓인 산에 내려놓고 혼자 살아남도록 강요했다. 이반은 비밀 보물을 찾을 때까지 생존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그에게 세상을 구할 힘을 주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 그의 등을 밀치고 그를 기절시켰다. 그 낯선 사람은 보물뿐만 아니라 그의 몸속에 봉인을 가두었다. 그의 몸속에. 수년 후 이반은 세상을 구할 힘을 얻었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만화가로 살아가고 있다. 온라인에 만화를 게시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스를 듣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옆에 황금 포털이 열리며 그를 끌어당깁니다. 그는 이상한 세계에서 깨어나고 자신의 옷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자신이 시간 여행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그의 기회입니다. 이제 그는 만화를 그리는 패배자가 아닌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뒤에 삼성의 악마 바람이 나타납니다. 이반은 악마의 압도적인 존재에 놀라워한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난이도가 왜 이렇게 높은지 의아해하지만 곧 자신을 주인공이라고 타일러낸다. 악마가 이반을 공격하여 쉽게 이기자 이반은 자신이 정말로 선택받은 자인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리우 항이 그를 돕기 위해 나타나 번개용 사신의 힘을 발휘하여 악마를 공격한다. 이반은 싸움이 끝난 줄 알고 생각한다. 악마. 이반은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악마가 다시 일어나고 이반은 뛰기 시작한다. 갑자기 황금색 검이 그의 손에 나타나고 그 에너지가 악마를 끌어당긴다. 그 생물체는 그를 쫓기 시작한다. 그는 패닉에 빠져 나무로 올라간다. 가지가 부러지고 그는 바로 악마의 등 위로 떨어진다. 검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와 완벽하게 찔러져 악마를 즉시 무찔렀다. 다음 날 이반은 밖에서 깨어난다. 그는 거리 청소부가 그를 흔들어 깨우자 놀란다.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이 꿈이었다고 생각한다. 작은 노란 생물을 머리에 얹은 개가 그에게 다가온다. 그 장면을 보고 그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는 신성한 메신저가 그와 계약을 맺으러 왔다고 생각한다. 이반은 작은 생물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그는 그 앞에 고양이 사료 한 그릇을 놓지만 생물은 먹기를 거부한다. 그 생물은 자신을 제롬이라고 소개하며 그를 보호하는 신성한 짐승이라고 한다. 원시 형성. 하지만 이반은 의심스러워서 제롬이 사기라고 비난합니다. 그는 제롬이 책에서 본 악마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롬은 자신의 주장을 일축하며 많은 것이 과장되거나 허위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유일하게 맞는 것은 악마신과 그의 악마 바람들이 원시 형성에 의해 이단 세계에 봉인되었다는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과장되거나 거짓이다. 제롬은 이반에게 그것이 수백만 년 동안 세계의 세계를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단 세계의 원시적 형성에 의해 봉인되었습니다. 제롬은 이반에게 그것이 수백만 년 동안 새 세계를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년들. 그는 자신이 전날 밤 나타나 이반을 도와 악마 바람 제롬을 물리치게 한 황금검 엑스칼리버를 준 사람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제롬은 봉인이 약해져 이단 세계와 세계의 세계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고 설명한다. 이 에너지 불안정성 때문에 더 많은 악마 바람들이 스며들어 오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을 파괴할 위협이 되고 있다. 세계의 세계. 이 에너지 불안정성이 악마 바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고 이는 그들을 파괴할 위협이다. 그는 이반에게 이것이 그의 책임이며 균열 속으로 들어가 악마 바람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선택받은 자가 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화는 이반의 집주인이 전화할 때 중단된다. 그는 집주인이 자신을 쫓아내지 않도록 임대료 연장을 간청한다. 하지만 그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자마자 그는 우연히 1000마일 보이스라는 앱을 활성화시킨다. 선택받은 자에게는 3가지 법이 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신원을 밝힐 수 없지만 이반은 이를 모른 채 결국 외무부 요원들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들은 이반에게 선택된 자의 법을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앱에 등록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그의 정신적 동물이 형성의 신성한 짐승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외무부 요원들이 제롬이 신성한 짐승임을 알아차리자 이반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요원들은 그를 칭찬하며 세상이 그를 통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이 세상을. 그들은 방을 나와 이반을 비웃으며 제롬이 신성한 괴물이라고 생각했다고 조롱합니다. 제롬이 이반에게 달려가 화를 내며 그의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웁니다. 하지만 경관이 그들을 떠나라고 말하면서 방해받습니다. 이반은 포털로 향해 이동하여 다른 세계로 이동합니다. 이반은 낯선 땅에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 남쪽 대륙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반은 차원문으로 가서 다른 세계로 이동합니다. 이반은 낯선 땅에 서 있으며 곧 그가 남쪽 대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륙. 그는 새 세계와 그들의 4개의 대륙에 대한 전설을 떠올립니다. 북쪽, 남쪽,
서쪽, 동쪽입니다. 그는 자신이 달빛의 유명한 지역인 남쪽 대륙의 일부일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대륙. 달빛에서는 이반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같은 실력자처럼 보이는 이반이 관리관들로부터 주목받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전설적인 해골 마법사가 이룬 것과 같은 업적입니다. 한 남자가 이반은 해골 마법사와는 전혀 다르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황금 벽화는 소용돌이 치는 매의 시험에서 예언의 옥이 그녀처럼 나타난다. 이반은 호기심이 생기고 시험에 눈을 돌린다. 제롬은 예언의 옥을 선택된 자의 힘의 척도로 설명한다. 시험은 참가자의 예언의 옥의 힘을 반영하는 벽과 관련된다. 그 벽은 통과한 사람들에게 빛을 통해 자신의 순위를 알려준다. 빛은 5가지 수준으로 나뉘며 금, 보라, 파랑, 초록, 흰색이 있다. 황금 벽은 비할 데 없는 힘을 나타내며 약한 빛은 누군가가 선택받은 자의 칭호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오직 스켈레톤 지니만이 황금 벽에 도달했습니다. 이반은 시험을 통과하고 싶어 하지만 제롬이 그를 막습니다. 두 남자가 이반에게 다가와서 시험에 나서기 두려워하는 그를 조롱합니다. 이반은 두려움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들을 틀렸음을 증명할 결심을 하고 옥으로 나아갑니다. 이반은 옥에 도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점프합니다. 그가 접촉하는 순간 그의 온몸이 표면에 부딪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반을 약한 패배자로 비웃는다. 이반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상처받지 않는데 그는 운명으로 선택받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반은 엑스칼리버를 움켜잡고 젤을 향해 휘두른다. 어터링 금속성의 균열이 젤을 가르며 관중들이 즉시 조용해진다. 관중들은 깨진 표면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는다. 혼란이 제인 감독을 현장으로 부른다. 이반은 감독이 다가오는 동안 처벌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제인은 그를 환영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는 이반이 벽을 부수었다는 업적을 칭찬하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제인은 이반에게 악마 바람과의 싸움에 참여해 세계의 세계를 지키는 진정한 전사로 입증할 기회를 제안합니다. 자신을 3계를 지키는 진정한 전사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반의 잠재력을 칭찬하고 첫 번째 임무를 맡깁니다. 그 임무는 이반에게 문샤인 대학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유물과 한 명의 수상한 행방불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검, 설명되지 않은 폭발, 그리고 쓰레기통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 같은 밤, 이반은 수사를 시작하고 의심스러운 쓰레기통부터 조사한다. 조롬이 그가 집중력을 잃었다며 그를 꾸짖는다. 조롬은 이반이 악마바람과 싸우고 균열에 들어가는 것이 운명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는 이반이 청소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반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작은 일에도 큰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공유한다. 이반은 달빛 대학의 고대 유적지가 3곳. 몇 달 전. 하지만 이상한 소문은 한 달 후에야 시작되었다. 그는 고대 검 한 세트가 이 시기에 발견되었다고 지적한다. 그 시기에, 그리고 그 검 중 하나의 실종 이후 전시관의 유물들은 이상한 움직임을 멈추었다. 전시관에서 조롬은 이반의 아이디어를 일축한다. 하지만 이반은 사라진 고대 검이 악을 소환하려고 한다고 믿고 있다. 땅속에서 힘이 솟아오른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검을 찾기로 결심한다. 갑자기 균열이 활성화된다. 강력한 바람이 그를 휘청거리게 하고 그는 엑스칼리버를 뽑아든다. 거대한 개가 나타나고 이반은 바지를 젖힌다. 개가 돌진하고 이반은 도망치려 한다. 그는 잇따른 공격을 피한다. 하지만 한 번의 타격이 그를 엑스칼리버로 맞게 만든다. 칼의 막강한 힘이 개의 팔 중 하나를 부수어 버린다. 이 모습에 이반은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공격하여 더 많은 팔다리를 부순다. 괴물은 압도당하고 후퇴하기 시작한다. 이반은 도망치는 개를 쫓는다. 그 생물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엑스칼리버를 부숴버린다. 그리고 이반을 날려보낸다. 개는 이반을 인형처럼 들어 올린다. 이반은 당황하며 개가 그를 짓누르는 동안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친다. 여자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도착해 골격진이로 변신한다. 그녀가 괴물에게 돌진하여 이반을 쉽게 이기면서 그를 해방시킨다. 집으로 돌아와 제롬은 이반처럼 약한 사람이 형성정령으로 선택된 것에 화가 났다. 형성정령으로서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제롬은 불행한 밤을 기억한다. 그는 이반과 결합하게 된 그 밤을 그는 이반을 포털로 밀어넣었다. 너무 약해서 진정한 형성정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희생시키려고 그를 갈라진 곳에 착륙한 후 제롬은 이반을 완전히 무시하는 악마 바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서 주의를 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롬은 엑스칼리버를 이반에게 넘겨주고 그를 악마 바람으로 유인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봉인을 고치는 그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반이 악마 바람을 물리쳤을 때 말입니다. 이반은 깨어납니다. 그는 제롬을 마주보고 모든 것을 알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악마 바람과 싸우지 않겠다고. 그는 세계의 세계를 보호하는 다른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롬은 그를 비웃으며 겁쟁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반은 개해 몬스터와 싸울 때 무서웠다고 고백합니다. 이반은 갑자기 엑스칼리버가 녹색으로 빛나며 스스로 수리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롬과 이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엑스칼리버가 재조립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제롬은 중얼거립니다. 이런 복원은 매우 강력한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이반은 자신의 검이 수리된 것이 선택받은 자임을 증명한다고 기뻐합니다. 이반은 그 다음에 크랩몬스터와의 전투가 단지 그의 적합성 시험일 뿐이라고 덧붙인다. 제롬은 이반의 환상에 지친다. 이반은 제롬이 한때 자신에게 들려준 악마신과의 전쟁 이야기를 회상한다. 그는 제롬에게 영웅이 4명의 수호자와 5명의 감시자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묻는다. 제롬은 질문을 피하지만 이반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는 제롬에게 영웅이 4명의 수호자와 5명이 시계. 제롬은 질문을 피하지만 이반은 알아채지 못한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을 강력한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영웅으로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켜본다. 다음 날 이반은 위층으로 이사온 루항을 방문한다. 이반은 주변에 여러 개의 빛나는 돌들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낀다. 루항은 각 돌이 특정 용도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것들은 괴물이나 악마를 물리쳐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에 그들이 처치한 삼성 악마 바람처럼 두 사람은 상인에게 코어를 팔기로 결정하고 루항은 이반을 막는다. 완전히 속였다. 이반은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지만 레스토랑 주인은 큰 호랑이인데 손님이 괴롭히고 있다. 이반은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신속하게 행동한다. 그는 손님이 호랑이를 때리는 것을 막고 사과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남자는 사과를 거부하고 도망간다. 이반은 마야, 레스토랑 주인인 호랑이에게 다가가서 호랑이가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이반은 마야가 영적 괴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단지 선택받은 자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초전원. 이반과 루항이 함께 있을 때 루항이 다시 균열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두 사람은 주저없이 그것으로 향한다. 균열 안에서 그들은 내 별급 악마 바람을 발견한다. 루항은 이 녀석이 숨기고 기습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고 이반에게 경고한다. 악마 바람은 허리케인을 소환한다. 제로메가 미끄러져 들어가려고 하지만 이반은 그를 붙잡는다. 그는 제로메를 직접 허리케인 속으로 던지기로 결정한다. 제로메가 악마의 바람에 맞지만 악마의 바람은 도망치는데 성공한다. 그는 엑스칼리버를 잡지만 루항이 그의 공격을 막는다. 루항은 전략을 계획하자고 주장하고 이반에게 기본검 기술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검 기술을. 이반은 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만 제안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공격한다. 엑스칼리버는 너무 강력해서 루항조차 놀라게 한다. 두 사람은 공격을 조율하려 하지만 결국 그들의 검이 충돌한다. 악마의 바람은 그 기회를 틈타지하로 도망친다. 루항은 이반에게 아래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 경계를 유지하라고 경고한다. 악마의 바람이 땅에서 튀어나오고 루항은 강력한 일격으로 반격한다. 타격. 악마는 피하고 루항의 공격이 이반을 향해 날아간다. 이반은 엑스칼리버를 사용해 그 타격을 루항에게 되돌려 보내고 그를 흠뻑 젖게 만든다. 자신의 힘. 루항은 이반에게 악마의 바람이 그 아래에서 솟아오르고 있다고 재빨리 경고한다. 이반은 그의 엑스칼리버로 바닥을 찌른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루항조차 튕겨져 나간다. 괴물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이반은 루항에게 물러나서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선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다치게 할 뿐이라고. 루항은 이반이 자신을 구하려고 하는데 조롱하고 있어 화가 난다. 이반은 그에게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한다. 악마 바람이 이반을 공격하지만 그는 검으로 이를 물리친다. 루항은 이반의 말에 화가 나서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한다. 루항은 수룡을 풀어놓고 그것들은 즉시 악마 바람을 물리친다. 이반은 루항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는 자신의 말을 거두고 루항이 자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반은 책에 나온 기본검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한다. 한이는 그에게 그것을 넘겼다. 그는 제롬에게 전에는 항상 혼자였지만
이제는 류한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새로운 우익 경호원이 되었으니까 류한의 아파트에서 문백은 류한에게 이반과 팀을 짜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디펜더벨하기 때문이다. 류한은 동의하지 않고 이반이 무모하다며 이는 어떤 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반은 믿음직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류항은 이반이 무모하다고 말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어떤 팀이든 위험. 집으로 돌아온 이반은 자신의 만화의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한다. 그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실망한다. 그날 밤 그는 피곤함에 잠이 든다. 그의 편집자의 전화에 깨게 된다. 이반은 그의 만화가 갑자기 많은 독자를 얻고 있음을 본다. 편집자는 그가 알파오라를 가진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반은 그를 깬 괴물로부터 구해준 스켈레톤 지니를 떠올리고 그녀를 기반으로 한 캐릭터를 그리기로 결심한다. 다음날 배달 중에 제롬은 이반이 언제까지 그만둘 계획인지 묻는다. 시간을 낭비하고 다시 악마의 바람과 싸우고 있다. 아이반은 그것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린 것은 아니지만 곧 균열에 들어가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래야 자신의 만화를 위한 경험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소녀의 비명을 듣고 확인해 보기로 한다. 그녀는 이상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서 무서워하고 아이반은 망설임도 없이 즉시 행동에 나선다. 그는 소녀가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는 그 사람에게 음식을 던지고 얼굴에 드롭킥을 날리기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영화 장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반은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려고 하지만 갑자기 강한 바람이 골목을 휩쓸어 갑니다. 이반은 고개를 들어 새로운 균열이 활성화되는 것을 봅니다. 도시는 균열이 거리로 퍼지면서 붉은 빛으로 뒤덮입니다. 이반은 거대한 괴수가 균열에서 나오는 것을 보며 굳건히 서 있습니다. 두꺼운 사슬이 그의 목에서 흔들리며 모든 움직임에 따라 덜걱거립니다. 그는 자신의 엑스칼리버를 단단히 움켜쥐고 앞으로 돌진한다. 그는 새로운 검 기술을 시도하지만 이반은 반응하기 전에 그 괴물이 거대한 손으로 받아치는 바람에 실패한다. 괴물이 독을 입에 담아 그의 얼굴에 뿌리지만 그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는 앞으로 밀고 나가 다른 공격을 가하려 한다. 적중시키기 전에 바위가 가시처럼 튀어나와 그를 고정시킨다. 제롬은 혼란에서 벗어난 후미에서 조용히 지켜본다. 장소. 제롬은 조용히 뒤쪽에서 혼란에서 멀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는 이반이 희생될 것이고 봉인이 드디어 복원될 것에 기뻐한다. 다시 괴물의 거대한 손이 내려오지만 그것이 닿기 전에 보라색 선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간다. 충격이 괴물을 뒤로 밀쳐내며 이반을 구한다. 그는 위를 보고 해골 정령을 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며 괴물이 던지는 모든 공격을 피한다. 제롬은 방해하고 그의 계획을 망치는 해골 정령에게 실망한다. 스켈레톤 지니의 공격을 받고도 짐승은 아직 서 있다. 그들은 그제야 이 악마 바람 짐승이 별 5성으로 그래서 쉽게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쉽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다시 스켈레톤 지니에게 돌진한다. 이반은 가시에서 풀려나 애를 뽑는다. 그가 스켈레톤 지니와 팀을 맺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뒤에서 다가오는 짐승을 눈치채지 못한다. 뒤에서 스켈레톤 지니가 개입하여 그를 구한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자신이 짐승과 싸운다. 이반의 엑스칼리버가 초록빛으로 빛나기 시작하며 그를 싸움으로 이끈다. 그 에너지는 그가 괴물이 아닌 해골정 지니를 되게 만든다. 짐승이 공격하지만 해골정 지니의 민첩성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동안 이반은 여전히 자신의 검을 제어할 수 없고 검은 해골정 지니를 사냥하고 싶어 한다. 정지니. 해골정 지니는 그녀의 힘으로 이반을 제자리에 고정시킨다. 그녀는 마법 주문으로 짐승을 가두어 한 곳에 머물게 한다. 이반은 왼쪽 날개 경호원을 찾았음을 깨닫는다. 해골 지니의 마법 주문이 괴물을 휘감아 하늘로 들어올리며 전투를 끝낸다. 균열이 비활성화되지만 해골 지니는 악마의 바람 핵을 찾지 못한다. 두 사람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변신하고 이반은 해골 지니가 실제로 킨모임을 깨닫는다. 그는 킨모에게 왼쪽 날개 경호원으로 함께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거절한다. 하지만 리우항은 이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조언을 한다. 여자애들을 만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그녀를 스토킹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는 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따라 고아원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거기서 그녀가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지켜본다. 아이들이 킨모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이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그들은 그녀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 심지어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설레고 기대가 된다. 킨모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아이들과 함께 충격에 얼어붙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끔찍하다. 그는 몇몇 고아원 직원들이 킨모의 노래를 비웃는 소리를 듣는다. 그녀의 노래는 수년간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그녀가 수년 동안 아이들의 입양 절차를 얼마나 도와주었는지 이야기한다.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다. 이반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양부모에게 입양되고 사랑받는 것이 고아들에게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공유하며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고아들과 같은 나이일 때라고 말합니다. 이반은 그녀 앞에 나서서 자신의 왼쪽 날개 경비원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떠납니다. 이반은 킨모가 거절한 것에 실망하지만 갑자기 그의 전화가 울립니다. 편집자입니다. 편집자는 이반을 꾸짖기 시작하며 그의 만화가 저작권 문제로 삭제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자 편집자는 이반이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반은 패닉에 빠지고 편집자의 사무실로 급히 달려가기로 결정한다. 갑자기 균열이 활성화된다. 공기가 무겁게 변하고 도시가 푸른빛 아래에서 떨린다. 이반은 균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온다. 그의 집주인은 연체된 임대료를 요구하며 모든 소지품과 원고를 버리겠다고 위협한다. 이반은 어떤 위기부터 해결해야 할지 몰라 갈등한다. 이반은 어떤 위기를 먼저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진다. 모든 무게가 그를 짓누르지만 그는 주먹을 쥐고 영웅으로서 결단을 내리기로 다짐한다. 그는 균열 쪽으로 나아가고 같은 오성 악마 바람에 의해 마야가 공격받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반은 그의 엑스칼리버로 악마 바람의 공격을 막는다. 그는 왜 오성 악마 바람이 아직 살아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마야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자신이 싸움을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마야는 도망치려 돌아서지만 주저한다. 그녀는 뒤를 힐끗 보며 이반이 악마의 바람의 힘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이반을 도우러 달려간다. 그녀는 도끼를 휘두르지만 악마의 바람이 이반을 뒤로 밀쳐 도끼가 이반의 머리에 우연히 맞는다. 이반은 영웅으로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고통을 무시한다. 악마의 바람이 연속으로 공격을 퍼붓고 그는 각각의 공격을 막아낸다. 마야는 두려워하며 숨는다. 이반은 자신의 힘을 엑스칼리버에 집중하고 공격한다. 칼날이 악마의 바람의 팔을 베어내며 그것을 절단하고 짐승의 무장을 해제한다. 이반은 치명적인 일격을 준비한다. 이반은 전투를 끝내기 위해 다시 엑스칼리버를 휘두르지만 악마의 바람이 남은 팔로 칼날을 붙잡는다. 악마의 바람의 힘이 그를 압도하기 시작하고 그는 손잡이가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는 마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마야는 너무 두려워서 행동할 수 없다. 이반은 그녀에게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안전하다고 확신시키며 자신이 악마의 바람을 주에 깊게 보고 있다고 말한다. 마야는 이반의 말에 힘을 얻는다. 그녀는 용기를 모아 악마의 바람에게 돌진한다. 그녀는 뒤에서 괴물을 주먹으로 가격하지만 그 타격은 단단한 피부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 악마의 바람은 으르렁거리며 주먹을 땅에 내리쳐 충격파가 그들을 뒤로 밀어낸다. 악마의 바람이 갑자기 잃어버린 팔을 재생합니다. 이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악마의 바람을 속임수라고 부릅니다. 그는 불공정하게 싸우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악마의 바람이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운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엑스칼리버로 조각내버립니다. 이반은 잘린 몸의 조각들이 다시 조립되기 시작하자 충격을 받습니다. 악마의 바람은 더욱 커집니다. 악마의 바람은 단지 환상입니다. 악마의 바람의 진짜 몸체는 어딘가에 숨어있다. 주체가 발견되고 파괴될 때까지 환상은 계속해서 형성될 것이다. 이반과 마야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마야가 넘어지고 악마의 바람이 그들에게 거대한 돌을 던진다. 이반은 간신히 피하고 마야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들은 계속 달리지만 더 많은 돌들이 그쪽으로 날아온다. 이반은 그의 엑스칼리버로 몇몇 돌을 베어내지만 그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악마의 바람의 주먹이 그를 향해 날아온다. 주먹에 의해 아이반이 날아가고 악마의 바람은 땅에서 솟아나는 척추로 그를 다시 가둔다. 지면에서 마야는 혼자 남아 악마의 바람이 거대한 바위를 형성하는 것을 바라본다. 바위가 마야에게 떨어지려 할 때 리우 한과 킨모가 도착한다. 아이반은 화가 나서 사람들 다치는 걸 보러 온 게 아니라고 선언한다. 아이반은 결단력으로 더 강해지고 척추더대서 스스로를 구해낸다. 악마의 바람은 또 다른 바위의 파도로 아이반을 다시 가두려 하지만 그는 잘라낸다. 모든 것을 통과하여 그는 재빨리 거미 악마의 바람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검의 불꽃을 집중시켜 악마의 바람의 본체를 재로 태운다. 새로운 검술로 악마의 바람의 핵이 그의 앞에 나타난다. 리우항은 충격을 받으며 이반의 힘의 진정한 범위를 깨닫는다. 마야가 바위 더미 아래에서 나타난다. 전투 후 이반은 서둘러 집으로 간다. 그는 집을 확인하고 모든 원고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안심한다. 제러미도 거기 있다.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그의 월세를 지불했다고 알려준다. 이반은 기뻐하며 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다른 전화는 편집자로부터 온다. 편집자는 사과하며 저작권 문제는 오해였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반이 새로운 작품으로 팬덤을 확장하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 그의 팬층을 이반은 웃으며 킨모가 자신이 악마의 바람을 한 방에 처치하는 것을 봤다면 분명 감탄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빚을 갚고 킨모를 자신의 좌측 경호원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반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다부 정부 사무소에서 온 메시지를 본다. 그 메시지는 그의 연체 벌금이 이제 매일 1%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알려준다. 그가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자 그는 우연히 선택받은 자들과의 그룹 채팅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스켈레톤 지니가 선택받은 자들 목록에서 10위에 랭크된 것을 눈치챈다. 반면 그는 이미 49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룹 채팅은 아이반이 스켈레톤 지니도 처리하지 못한 오성 악마 바람을 물리친 것에 대해 토론으로 떠들썩하다. 일부 회원들은 아이반의 업적을 칭찬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운이 좋은 말썽꾼으로 깎아내린다. 마야는 그룹 채팅에서 아이반을 칭찬하고 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말을 꺼낸다. 한편 리우항은 아이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가 오성 악마 바람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리우항이 멍 아저씨에게 이반과의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다. 그는 멍 아저씨가 이반의 임대료와 만화에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드러낸다. 그래서 그들은 팀을 이룰 필요가 없다. 멍 아저씨는 리우항에게 모든 것을 이미 해결했다고 알려준다. 이반의 아파트 안에서 제롬은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다. 수면가스 수류탄이 창을 통해 던져져 방을 채운다. 잠이 들기 전에 제롬은 누군가 창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다. 낯선 사람이 엑스칼리버를 가짜 검과 바꾸고 붙잡히지 않고 도망친다. 다음 날 이반은 마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는다. 그녀의 영혼이 동물 블루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반은 마야를 만나기 위해 공원으로 나가고 어깨를 찔린다. 하지만 돌아서자 수줍어하는 소녀가 자신이 마야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놀렸기 때문에 목소리 변조기를 사용한다고 수줍게 설명하고 블루의 사진을 보여준다. 이반이 사진을 살펴보는 동안 제롬이 갑자기 그의 머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한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반은 당황하지만 마야는 진동이 야생 거위 탑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근처의 건물로 10만 명의 악마가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땅이 다시 흔들리며 이번에는 더 격렬하게 흔들린다. 이반은 이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주변에 충격파가 퍼진다. 검은 영혼이 이반 앞에 나타난다. 마야는 무서워하며 블루가 악마에게 잡혀갔는지 궁금해한다. 이반은 블루를 안심시키며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엑스칼리버를 소환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검이 없어졌음을 깨닫는다. 온이 그들을 쫓기 시작하면서 이반은 달아나야 한다. 이반은 쓰레기 트롤리 근처에서 엑스칼리버를 발견한다. 이반은 왜 엑스칼리버가 거기 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이반은 검을 짚는다. 그러나 그 순간에 데모온 강력한 힘으로 이반을 마비시킨다. 마야는 그의 이름을 외치며 그의 곁으로 달려가 그를 안고 상태를 살피려 애쓴다. 그의 상태를 악마는 엑스칼리버를 그에게 곧장 던진다. 날이 그를 가격하고 그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다. 이반은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재촉하지만 그녀는 도망칠 수 없다. 그녀는 이반이 자신을 방패처럼 지켜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는 그녀가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조롱할 때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녀를 악마가 그들에게 달려든다. 마야는 이를 갈고 호랑이 형태로 변신한다. 그녀는 이반을 악마로부터 지키고 싶어한다. 이반은 그녀의 첫 번째 진정한 친구이며 그를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악마에게 돌진한다. 악마는 그녀의 공격을 피한다. 그녀는 불타는 호랑이 정령을 소환하고 놀라운 힘으로 악마를 공격한다. 악마는 균열에서 사라지고 파란색이 그림자에서 나타난다. 엑스칼리버는 이제 고대의 녹색검에 의해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공격한 검은 악마는 이반의 엑스칼리버의 영향을 받은 일종의 생물입니다. 엑스칼리버. 전투 후 이반은 아버지가 떠났던 날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두고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를 쫓습니다. 그의 몸은 꿈에 반응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손을 뻗는 듯합니다.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다 레지에서 거의 떨어질 뻔합니다. 마야는 그에게 달려가서 허리를 잡고 그를 뒤로 끌어당깁니다. 그녀는 그의 팔을 꽉 잡고 쉽게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간청한다. 이반은 그들이 1층에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한다. 마야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간다. 그는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이카이임을 알게 된다. 이카이는 그의 뇌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해 보인다고 말하며 환각을 보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칠 뻔했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그가 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 묻는다. 마야는 자신이 찾은 약 상자를 꺼내 이카이에게 건넨다. 이카이는 약을 살펴보고 그것이 오룡한임을 확인한다. 그녀는 이것이 뇌에서 뉴런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고 설명한다. 과다 복용하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비정상적인 심박수를 유발할 수 있다. 전투 중 그런 영향을 받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이반은 혼란스럽다. 그는 그런 약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카이가 작은 인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그녀는 현대시대에 누군가 여전히 인형을 믿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한다. 의식. 이반은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그는 약이나 인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카이는 그의 팀에 합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반은 그녀의 기술 수준이 미달이라며 요청을 거부한다. 이카이는 그가 자신의 기술을 조롱하고 있어 짜증이 난다. 이카이는 방을 나가며 마야에게 이반이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밖에 나가자 간호사가 이반의 몸이 악화되고 있다고 알린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의사는 그에게 한 달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야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본 후 이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깨닫습니다. 그것이 그가 약을 복용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마야는 이반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자신을 강제로 설득하여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킨모가 그의 팀에 합류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화기를 꺼내 킨모에게 연락합니다. 그녀는 이반의 상태와 그의 마지막 소원인 그녀를 그의 좌익 경호원으로 두고 싶어 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이반을 바라보며 그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을 알아챈다. 그녀는 그가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이유로 퇴원 파티를 준비하기로 결정한다. 그를 위해 퇴원 파티를 준비하기로 한다. 리우항, 멍 삼촌, 이카이, 그리고 마야가 이반의 퇴원 파티에 참석한다. 갑자기 킨모가 도착한다. 이반은 건배를 하려고 잔을 든다. 그는 드디어 꿈의 파티를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 하지만 킨모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이반이 악성 바람과 싸우느라 건강이 나빠져 한 달 안에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파티에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소식은 이반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는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것이 농담이기를 바라봅니다. 진실이 받아들여지자 이반은 방을 나갑니다. 그는 방 안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는 제롬이 있으며 그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라며 행복하게 웃기 시작합니다. 진짜. 제롬은 이상하게 춤을 추고 이반은 그가 취했다고 생각해 그의 행동을 무시한다. 제롬은 갑자기 힘이 빠지고 능력을 잃지 않았다면 이반 같은 패배자와 엮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외친다. 그는 이반의 완벽한 체격을 조롱하며 그게 쓸모없는 이유는 재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 후 그는 그를 선택받은 자들의 수치로 낙인 찍는다. 제롬은 이반에게 그의 가장 큰 기여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전한다. 악마 신이 되돌아오지 않도록 결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그는 엑스칼리버를 조작하여 악마 바람을 끌어들이게 했고 이반에게 패배하길 바랐다. 이반은 제롬의 배신이 실감나며 경청한다. 제롬은 이반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그는 류항과 진모가 방해하고 이반을 도와 악마 바람을 물리쳤다고 비난한다. 악마 바람을 물리쳤다고 비난한다. 이반은 제롬의 배신이 실감나며 경청한다. 제롬은 자신의 힘이 완전히 회복되면 원시 결계가 작동할 것이라고 자랑한다. 다시 안정시켜라. 그는 그때쯤이면 이반이 자신에게 완전히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반은 자신이 겪었던 사고와 불행이 모두 제롬의 소행이라는 것을 깨닫고 얼어붙어 있다. 이 모든 것이 제롬의 짓이었다. 이반은 5개의 드래곤 알약을 떠올리며 제롬이 일부러 자신에게 먹게 했다고 비난한다. 제롬은 그를 강제로 먹게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알약을 이반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반은 와일드 구스 파고다에서의 사건을 기억한다. 그는 제롬이 자신이 진짜 엑스칼리버를 잃게 만들기 위해 가짜 엑스칼리버를 거기 두었는지 물어본다. 하지만 제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제롬은 그 후 또 다른 비밀을 드러낸다.
그는 이반에게 사실 그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제롬은 이반이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것을 조롱한다. 이반은 제롬의 고백에 압도당한다. 그는 제롬이 자신을 상처 입히고 신뢰를 배신했다고 비난한다. 이반은 제롬이 자신을 배신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그는 제롬이 자신에게 잘못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제롬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를 먹여주고 일상적인 필요를 돌봐주고 그를 태워주고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상기시킨다. 그 결과 이반은 제롬의 삶을 지옥처럼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는 매번 샤워를 하거나 잠을 자는 동안 그를 방해할 기회를 노린다. 복수 계획은 마야가 갑자기 이반의 아파트에 도착하면서 끝난다. 제롬은 그녀를 향해 달려가며 그녀를 자신의 구세주라고 부르지만 이반은 그가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다. 마야가 들어와 이반에게 사과한다. 그녀는 이반의 죽은 것이라는 이전 뉴스가 실수였다고 설명한다. 이카이는 병원에 있는 다른 이반 환자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이반. 그러나 이반의 상태는 분명히 특이하다. 정밀 검사 결과 그의 모든 신체 지표는 정상이다. 신체 지표들이 말이다. 선발된 자로서 그의 예언용 옥은 너무 약하다. 이카이는 그의 옥 상태로는 전투 중에 보여준 기량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지만 이반의 상황이 소유나 다른 비정상적인 현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한다. 이반은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안도감을 느낀다. 그러나 마야는 자신의 대학 시험에 집중하는 동안 이반이 블루를 돌봐야 한다고 밝힌다. 이반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제롬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이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형성 회복에 대해 블루에게 물어본다. 그런데 갑자기 블루가 신의 힘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반은 이 상호작용을 알아채고 두 사람을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비난한다. 제롬은 절망감에 휩싸여 이반에게 블루의 힘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이반은 그를 그냥 붙잡고 밖으로 내쫓는다. 이반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제롬의 소유물을 모아 하나씩 밖으로 던진다. 그는 문 앞에서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제롬이 필요하지 않다고. 세상.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지고 제롬의 존재가 그를 걱정하게 만든다고 덧붙인다. 그가 친구라고 부르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할까 걱정하게 된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는 적보다 나을 게 없다고 말한다. 제롬은 밖에 앉아 울기 시작하고 아이반은 그를 차단한다. 갑자기 제롬이 창문에 나타나 아이반의 얼굴로 돌진한다. 제롬은 큰 소리로 저주를 외치며 자신이 신성한 짐승이라고 선언한다. 아이반 같은 평범한 인간을 초월한 존재라고. 제롬이 이반의 등에 뛰어올라 위아래로 흔들린다. 블루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지켜본다. 제롬은 이반에게 최후 통첩을 한다. 그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원초적 형상을 회복하고 블루를 치료하거나 영원한 고통을 맞이하거나. 제롬은 세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반쪽만 진실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오래전 위대한 악마는 5명의 현자에 의해 원초적 형상으로 봉인되었다. 아무도 악마를 풀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자들은 금빛을 파괴했다. 영겁에 연꽃은 형성의 열쇠였다. 그들은 그 열쇠의 위치를 숨기고 자네들을 각계에 흩어놓았다. 제롬은 자신과 블루가 이 형성의 보호자였다고 밝혔다. 그들은 짐승이었으며 천지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형성이 때때로 불안정해졌지만 두 짐승은 항상 그것을 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파괴된 열쇠의 자네들이 다시 재결합하기 시작했다. 500년 전 명확하지 않은 조직인 화이트 고스트가 모든 자네를 모을 수 있었다. 조각들. 제롬은 블루와 더빙 요원들과 함께 베꿔 조직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싸웠다고 밝힌다. 그들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이반은 고고학 현장에서의 폭발을 회상하고 눈을 가늘게 뜨며 제롬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한다. 제롬은 주저하며 죄책감에 찬 표정을 짓고 자신과 블루가 그날 밤 폭발을 일으켰다고 인정한다. 그날 밤. 이반이 더 묻기 전에 엑스칼리버가 갑자기 스스로 움직인다. 칼이 예고 없이 제자리를 떠서 블루를 가격한다. 이반은 칼을 잡고 힘을 주어 통제하려 하지만 그 엄청난 힘이 그를 저항한다. 칼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반을 압도하고 그는 땅에 쓰러진다. 제롬은 그 위에 서서 복수의 기회를 잡는다. 그는 이반을 지금 끝내고 블루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한다. 행동을 취하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자 기억이 그의 마음을 채운다. 그는 이반의 친절, 함께 나눈 식사, 이반이 그를 어떻게 돌봤는지를 회상한다. 모든 것. 제롬은 그의 악한 계획을 실행할 수 없어서 손을 내리고 대신 이반을 치유하기로 선택한다. 빛이 제롬 주위를 맴돌며 그가 남은 에너지를 이반에게 쏟아.
그의 상태를 안정시킨다. 이반이 깨어나 급히 앉는다. 그는 제롬이 자신에게 무언가 악한 일을 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제롬은 이반에게 그의 예언의 비취가 봉인되어 있다고 알린다. 이상하다. 이반은 방에서 방황하는 생각에 빠져 생생한 몽상을 하고 있다. 그는 다른 선택받은 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그가 5별 악마에 대한 승리 후 예언된 비취에서 최고 색깔을 얻는 것을 응원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 생각에 그는 미소 짓지만 제롬이 짜증난 듯 신음하며 환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를 나무란다. 이반은 제롬의 비판을 무시하며 다른 선택받은 자들은 아무도 그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들의 예언의 옥을 봉인당한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검이 다른 어떤 검과도 다르며 심지어 제롬 자신도 그에게 찾아왔다고 덧붙인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반은 몸을 기대고 앉아 제롬이 자신의 예언의 옥 봉인을 풀어준다면 그의 과거의 모든 범죄를 용서할 수도 있다고 선언한다. 제롬은 봉인을 직접적으로 깨뜨릴 수는 없지만 약해졌다고 설명한다. 그는 더 많은 전투가 봉인을 더 느슨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결국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반은 제롬에게 다시는 그를 팀 형성에 희생시키지 말라고 노려보며 경고한다. 제롬은 빠르게 블루 뒤로 숨어 만약 자신을 해치려 했다면 그때 이미 의식을 잃었을 때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반은 자신의 모험을 다음 만화 이야기로 만들어 보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나중에 이반은 다른 만화장을 작성하고 있는 동안 제롬은 태풍 소식을 전하는 뉴스 보도를 본다. 태풍이 가까운 곳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블루는 창문 밖을 내다보고 거리로 날아다니는 폐기물들을 휘몰아치는 바람에 홀린 듯이 바라본다. 시가 움직인다. 블루는 매우 진지해지며 창문을 열지만 강한 바람에 휘말리게 된다. 강한 바람에 잡힌다. 제롬은 블루가 밖으로 끌려나가기 직전에 그를 붙잡지만 바람의 힘에 제롬도 함께 끌려나간다. 아이반은 소란을 듣고 급히 달려와 그들 두 사람을 붙잡는다. 제롬은 아이반에게 그들을 다시 안으로 끌어당겨 달라고 필사적으로 부탁한다. 바로 그때 아이반의 우상인 유명한 만화가에 대한 뉴스 방송이 그의 관심을 끈다. 이반은 그렇게 분심하여 손을 놓아버린다. 제롬은 바람에 날려가리라 생각하며 소리를 지르지만 이반은 빠르게 창문을 닫아 안전하게 지킨다. 이반의 기분이 완전히 변한다. 그는 자신의 우상이 실시간 TV에서 만화를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다. 그는 환호하며 방 안을 뛰어다니며 흥분한다.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로부터 그의 작품의 영화 및 TV 드라마 제작 권리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전화가 온다. 그의 작품에 대한 영화 및 TV 각색 판권을 구매했습니다. 이반은 기쁨을 견디기 힘들다. 그는 스쿠터를 잡고 맹렬한 태풍 속에서도 회사에 가겠다는 각오로 급히 나가고 있다. 회사를 만나기 위해서다. 바람이 그를 거의 날려버릴 지경이지만 그는 나아간다. 가는 길에 그는 인도에 누워있는 의식 없는 남자를 발견한다. 그는 남자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멈춘다. 이반이 더 이상 행동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가 근처에서 쓰러진다. 이반은 놀라며 근처 골목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는 의식 없는 남자들에 둘러싸인 킨모를 발견한다. 이반은 그녀가 혼란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가 그의 가장 좋아하는 좌파 경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는 그녀를 정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킨모는 그의 위협을 무시하고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신고하라고 가볍게 말한다. 이반은 골목에 서서 킨모의 경고를 곱씹으며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는 혼란을 떨쳐내려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반은 혼란을 떨쳐내려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는 혼란을 떨쳐내려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러자 이상한 감각이 그를 휩싸고 균열이 다시 활성화된다. 주변에 누워있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씩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이반은 그들이 뻣뻣하고 부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을 혼란스럽게 지켜본다. 움직임. 처음에는 그들이 몽유병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좀비 아포칼립스의 징후를 알아차린다. 그는 골목벽에 기대어 있는 삽을 발견하고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단단히 쥐고 잡는다.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도 전에 벽과 땅에서 덩굴이 나와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어간다. 그들은 뒤틀리고 감기며 빠르게 인물들을 제자리에서 가둬버린다. 이반은 한 걸음 물러나며 안도해야 할지 더 경계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에서 불려오는 목소리에 그는 깜짝 놀란다. 이반은 위를 쳐다보며 그녀가 누구인지 묻는다. 한 여성이 나타나며 침착하게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한다. 태풍이 형성되기 시작한 이후 민신의 여러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시간과 공간 에너지 불안정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점 주변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몽유병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약사는 이상한 증상의 원인으로 악마의 바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입니다. 그날 밤, 이반은 오락 사무소에 갑니다. 그는 거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방향에 대한 조언도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의 과거와 꽤 유사합니다. 매니저는 눈 덮인 산에서 우연히 비밀을 얻는 아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상 구원을 위한 보물이었지만 그러나 낯선 사람이 그것을 그에게서 가져가고 그 안에 인장을 심어 모든 것을 잊게 만든다. 모든 걸 잊게 만든다. 이반은 호기심을 느끼지만 이야기가 자신의 삶과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다. 그는 일련의 질문들을 한다. 그는 왜 아이가 혼자였는지, 가족은 어디 있었는지, 왜 눈 덮인 산에서 있었는지, 비밀의 보물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무언가가 그 안에 봉인되었는지 궁금해한다. 생각해본다. 그 아이에 대해서 이반은 점점 불안해지며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는 대표에게 자신이 이것을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반은 갑작스럽게 킨모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만난다. 그는 가볍게 그녀가 자신을 축하하러 왔는지 물어본다. 그는 자신의 만화가 곧 영화화될 예정이며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일해야겠다고 제안한다. 그는 그녀에게 제안한다. 킨모가 대답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전화가 동시에 울린다. 더빙된 발표는 심각한 시간과 공간 에너지 방해를 경고하며 근처에 선택된 자들에게 지역을 확인하라고 알린다. 이반은 함께 가기로 결심하고 킨모의 오토바이에 올라탄다. 그는 자신의 스쿠터가 고장났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불안정성이 보고된 만 지역으로 향한다. 도착하자마자 이반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즉시 느낀다. 그는 균열을 느낄 수 없고 태풍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킨모는 반대하며 그곳에 마법이 걸려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숨어있는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며 자신들을 보라고 요구한다. 곧 몇 명의 수면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공격하기 시작한다. 킨모는 몇 명을 신속하게 제압하지만 이반은 힘을 쓰지 않는다. 그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해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큰 포효 소리가 들려오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이반은 큰 무리의 수면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그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킨모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들의 힘이 갑자기 증가했다. 킨모는 이반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급히 그를 도우러 가려 하지만 더 많은 몽유병자에게 포위당한다. 그녀는 스켈레톤 지니로 변신하고 공격자 몇 명을 한꺼번에 처치한다. 한 번에 그녀는 이반을 들어 올리고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이반은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왼쪽 경비를 맡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긴장을 풀려는 순간 침 한 방울이 그의 머리에 떨어진다. 그는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악마의 바람이 그를 위협하고 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리우항이 제때 도착해 악마의 바람을 강력한 일격으로 쓰러뜨린다. 하지만 악마의 바람은 넘어지지 않고 빠르게 회복한다. 리우항은 악마의 바람이 어떻게든 균열을 뚫고 현재 세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린다. 그는 전략을 세우자고 제안하지만 킨모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오직 약한 사람들만 한다고 거부한다. 이반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 고위급 온바람을 상대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합니다. 유한항은 불가피하게 동의하고 위협에 대비해 그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동조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공격을 단 한 군데의 상처도 입히지 않고 가볍게 피하며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유한항은 그들의 공격이 그 어떤 것도 이 데모온 바람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 괴물에게 전혀 해를 끼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진 모는 이를 무시하고 데모온 바람의 두꺼운 피부를 탓합니다. 이반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그들이 함께 공격하여 우정의 힘을 보여주자고 주장한다. 친구의 힘. 그는 엑스칼리버로 돌진하지만 악마의 바람이 그를 쉽게 쳐낸다. 킨모와 리우항은 원거리 공격으로 뒤따르지만 악마의 바람에서 나오는 천둥 같은 포효가 모든 것을 튕겨낸다. 그 포효는 더 멀리 퍼져 가까운 사람들을 더 많은 몽유병자로 만들어 그들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간다. 몽유병자들이 공격하지만 킨모와 리우항은 쉽게 피한다. 그녀는 이렇게 계속된다면 수면 걷기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시민들이 탈진할 것이라고 관찰합니다. 리우항은 동의하고 더브에게 알리려 하지만 신호가 없습니다. 그는 좌절하며 그들이 악마의 바람을 이길 방법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반은 결심을 다지고 그에게 더불어 가서 증언 요청을 하라고 말합니다.
리우항이 영향을 받은 시민들에 대해 걱정하며 주저할 때 이반은 그들이 악마의 바람을 처리할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리우항이 떠나자 이반은 상쾌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는 드디어 믿음직한 왼쪽 경호원 킨모와 함께 싸우고 있다. 갑자기 엑스칼리버가 초록빛으로 빛나고 그의 몸에 압도적인 힘이 몰아친다. 그는 킨모에게 다치기 전에 물러나라고 경고한다. 킨모는 악마의 바람을 가두기 위해 강력한 주문을 외우지만 그것은 잠깐만 유지된다. 잠깐. 악마의 바람이 함정을 부수고 그녀를 직접 공격한다. 이반은 주저없이 그녀를 밀어내고 대신 공격을 받는다. 충격으로 이반은 부상을 입고 숨을 헐떡인다. 그는 진정으로 킨모와 나란히 싸울 기회를 놓친 것을 한탄한다. 악마의 바람에 또 다른 강력한 공격이 다가오지만 리우항은 돌아온다. 딱 제때에 그것을 막는다. 킨모는 좌절하며 지원군이 언제 도착할지 물어본다. 하지만 리우항은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다고 인정한다. 그는 마법의 구속에서 탈출하려고 했지만 반복적으로 실패했다. 킨모는 상황을 깨닫고 그들이 스스로 악마의 바람을 물리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 악마의 바람을 직접 처치해야 한다고. 두 사람은 동시에 강력한 공격을 시작한다. 악마의 바람이 반격을 가하고 그 기민함에 킨모는 놀란다. 그녀는 대부분의 공격을 피하지만 피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반은 몸이 떨리며 서 있기가 힘들다. 킨모는 비틀거리며 악마의 바람이 그녀를 겨냥한다. 그녀는 간신히 가시 방패를 소환하고 리우항이 생물을 분산시킨다. 두 사람은 다시 그것을 가두려고 하고 모든 힘을 쏟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 대신 악마 바람이 파괴적인 주먹을 날려 그들을 날아가게 합니다. 의식 잃고 방어할 수 없는 상태로 악마 바람이 그녀 위에 다가오며 기뻐서 흔들립니다. 이반의 분노가 치미고 그 안의 봉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힘의 파동이 그를 타고 흐르고 엑스칼리버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검으로 악마 바람의 손가락을 태우며 공격을 막습니다. 공격. 이번에는 그의 검에 압도적인 힘에 저항하며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그는 악마의 바람을 향해 돌진하며 움직임이 더 날카롭고 집중됩니다. 악마의 바람이 내뻗는 주먹은 모두 빗나가고 이반은 재빠르게 피합니다. 그는 검으로 가격하지만 타격을 가하기도 전에 악마의 바람이 강력한 주먹으로 반격합니다. 악마의 바람이 그를 붙잡자 이반의 피가 흘러내리며 그 힘이 무자비하게 조여옵니다. 이반은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악마의 바람의 힘을 조롱하며 맞서 싸운다. 그 생물은 더욱 강하게 그의 목을 조이고 이반은 비명을 지른다. 그 안에 봉인이 반응하며 맹렬히 빛나고 악마의 바람에 손을 태운다.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와 함께 그 생물은 이반을 떨어뜨린다. 이반은 땅에 쓰러지며 숨을 헐떡이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킨모와 루는 이반이 일어나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상처에서 피가 흐른다. 그의 결연하지만 미약한 목소리가 긴장을 깨뜨린다. 그는 자신이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의 말 속 결단력이 킨모의 마음에 불을 지핀다. 그녀는 새롭게 다짐하며 전투에 나서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 이반은 방해를 받고 킨모가 자신을 향한 강력한 공격을 막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를 위해서. 그녀의 행동에 그는 잠시 멍해지지만 그녀가 그를 깨우고 집중하고 조심하라고 상기시킨다. 함께 그들은 악마의 바람에 맞서 동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킨모의 민첩성과 정확성은 이반의 엑스칼리버로 하는 강력한 타격과 어우러져 악마의 바람을 물리치는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루항은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싸우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결의가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고통을 털어내고 그들과 함께 악마의 바람을 빠른 움직임으로 포위합니다. 이반은 앞으로 돌진하며 그의 검이 에너지로 빛나고 악마의 바람을 베어냅니다. 측면. 킨모는 충격을 느끼고 그 두꺼운 갑옷을 뚫는 데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녀는 이반에게 소리치며 피해를 지적한다. 악마의 바람은 잠시 멈추고 움직임이 느려진다. 이반과 킨모는 무언가를 깨닫는다. 생물은 다칠 때마다 방어력이 증가하며 몸이 단단해진다. 하지만 계속해서 피해를 주면 그 방어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 몸체는 결국 자신의 무게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킨모의 날카로운 눈이 배에서 희미한 빛을 포착한다. 그녀는 그것이 약점이라는 것을 추론하고 이반에게 그곳에 공격을 집중하라고 외친다. 공격을 거기서 해야 한다고? 킨모는 악령의 바람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원하고 계산된 움직임으로 그 주위를 돌며 빠른 타격을 날린다. 그녀는 자신의 주위를 고정시켜 그것이 자신에게 마구 휘두르도록 만든다. 킨모는 신속하게 움직이며 악령의 거대한 팔 중 하나를 강력하게 가둔다. 마법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이반은 기회를 잡고 앞으로 달려가 공격한다. 그가 공격하려는 순간 악마 바람은 자유로운 다른 팔로 그를 붙잡으려 한다. 팔. 유한항이 시간 내에 개입하여 다른 팔을 제한하는 마법을 시전한다. 양팔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반은 기력을 모아 검으로 찌르며 공격한다. 그의 공격은 광채를 발하는 생물의 배를 향한다. 공격은 맞지만 충분히 깊게 관통하지 못한다. 이반은 그들에게 다시 시도해야 한다고 외치며 최선을 다하라고 재촉한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그들이 재집결하기도 전에 악마의 바람이 포획망에서 벗어나 포효한다. 이반은 그 바람의 시선이 바뀌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뒤에서 공격받을 것임을 깨닫는다. 경고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에너지의 폭발이 전장을 밝힌다. 강력한 마법의 꽃장벽이 그들 주위에 피어나고 악마의 바람을 밀어낸다. 팀은 안개 속에서 나타나는 형체를 바라본다. 리우항은 그녀를 즉시 더빙 보강으로 알아차린다. 그러나 이반은 그녀를 뚜렷하게 보고 그녀가 이카이 박사임을 깨닫는다. 장벽은 찬란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진모는 몸을 통해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그녀의 몸을 통해 이카이는 자신이 만든 에너지 장벽이 그들의 체력을 보충하고 있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한 방을 지원할 만큼만 강하다고 한다. 이반은 이를 악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룹이 행동에 나선다. 진모는 더 고급 마법으로 악마의 바람의 몸을 가두어 제자리에 고정시킨다. 리우항은 또 다른 장벽을 겹쳐서 더들 강화하여 악마를 제압한다. 악마를. 이반은 엑스칼리버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위치로 이동한다. 이카이가 그룹의 공격에 에너지를 쏟으며 그들은 동기화된 움직임을 보인다. 움직임을. 이반의 눈은 악마의 바람배에 있는 빛나는 약점에 고정된다. 마지막 힘을 다해 이반이 앞으로 점프하고 그의 검이 공기를 가른다. 그의 배기의 힘은 막을 수 없으며 악마의 바람의 중심을 우렁찬 일격으로 꿰뚫으며 귀청을 찢는 포효가 메아리친다. 악마의 바람이 무너지고 거대한 형태가 어둠의 안개로 녹아내린다. 마법이 즉시 사라지고 전장은 고요해진다. 악마의 핵, 푸른 에너지에 맥동하는 구체가 그들 앞에 조용히 떠오른다. 이반은 희미한 목소리로 진모와 류항을 불러내려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기 전에 그는 바닥으로 쓰러진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지만 안도감이 가득 차 있어 그들이 마침내 해냈다고 중얼거린다. 그렇다. 전투는 승리했다. 이반은 병원실에서 회복되고 전날의 전투로 인해 몸이 아프다. 그의 휴대폰이 침대 옆 테이블에서 진동한다. 그의 휴대폰이 침대 옆 테이블에서 진동한다. 그들은 방금 7별의 악마 바람을 물리쳤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의 꿈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아버지인 그림자를 쫓아 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림자는 아이반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손이 닿지 않습니다. 눈이 더욱 거칠어지고 갑자기 번개가 그를 가격합니다. 고통이 그의 몸을 관통하고 충격이 그를 깨웁니다. 숨이 가쁘고 가슴을 움켜잡으며 생생한 꿈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꿈입니다. 리우항이 이반의 방에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전원을 켠다. 영상통화가 연결되고 마야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난다. 그녀는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7개의 별을 가진 악마 바람을 무너뜨린 것을 믿을 수 없는 성과라고 말한다.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마야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지며 멀리 있는 것에 대한 후회와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들과 함께 싸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한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이반의 이름이 그 중심에 있다. 그는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 스파이로 낙인 찍히고 있다. 백색 귀신 조직이 이반의 선발 이후 더욱 활동적이 되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2명의 고위급 악마 바람이 나타났을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규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이반의 아버지가 과거의 백색 귀신의 스파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반은 병원 병상에서 마야에게 전투의 경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반에게 예카이에 대해 묻자 이반은 예카이가 보여준 엄청난 힘에 대한 자신의 의아함을 공유합니다. 이반은 병원 병상에서 마야에게 전투의 경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반에게 예카이에 대해 묻자 이반은 예카이가 보여준 엄청난 힘에 대한 자신의 의아함을 공유합니다. 그는 그들이 악마의 바람에 밀려서 패배 직전에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바람. 하지만 이카이가 구세주처럼 도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법 같은 꽃 장벽과 다시 살아나는 힘의 기억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반은 말하다가 영상통화가 갑자기 끊어집니다. 이반은 이카이가 7별 악마의 바람을 물리치는데 기여한 공로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왜 없었는지 말입니다. 그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느끼지만 더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방 문이 불쑥 열린다.
두바 정부의 경찰들이 경고도 없이 들어오고 그들의 엄중한 표정이 그들의 의도를 드러낸다. 이반은 두바의 사법법정으로 끌려가고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선택된 자로서 규칙을 위반했던 곳이다. 그는 농사를 짓는 것이 더 나은 여가 활동이라고 농담을 하며 그 그림한 표정으로 그의 방에 쳐들어오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머가 분위기를 밝히지 못한다. 법정에 들어서자 한 경찰관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이반의 아버지 왕젠의 행방에 대해 묻는다. 이반의 표정이 잠깐 바뀌지만 곧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경찰관이 아버지를 아는지 친구인지 묻는다. 경찰관은 그의 대답에 얼굴이 굳어지고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돈다. 이반은 장난스러운 어조로 계속해서 아버지가 경찰관에게 빚이 있는지 묻는다. 돈. 분노한 모습의 경찰관은 이반이 아버지가 남긴 빚을 결코 갚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반은 그 빚이 최소 100만은 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는 무시하고 떠나려 한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내딛기 전에 경찰관이 주문을 건다. 빛나는 감옥이 갑자기 이반을 가둬버린다. 이반은 마법의 발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그는 마법의 발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경찰관이 가까이 다가와 이반이 아버지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묻고 그가 백거 조직이 악마의 바람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비난한다. 그 비난의 무게가 이반에게 강타처럼 느껴진다. 그들은 그를 초대해 7별 악마의 바람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고 대신 아버지에 대해 신문하고 있다. 감옥을 통해 전기가 흐르고 이반의 몸에 찌르는 통증이 퍼진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이 떨리며 경찰관이 차갑게 지켜보는 가운데 있다. 경찰관은 이반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미미하다고 선언한다. 그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반은 노려보며 고통이 그의 반항심을 더욱 날카롭게 만든다. 그는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요구하며 경관에게 자신과 얼굴을 맞대라고 도전한다. 우리의 감옥 없이. 경관은 이반에게 배신자의 아들과는 공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배신자의. 경관의 목소리는 엄중하며 20년 전 사건을 회상하기 시작한다. 그는 눈 덮인 산에서의 에너지 변동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북부 대륙. 더럽 조직은 핵심 조각의 출현을 의심했습니다. 4개의 별 중 리더인 노스스타가 이를 회수하기 위한 팀을 이끌도록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 팀을 이끌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웠지만 임무는 끔찍하게 잘못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에너지 급증이 그들의 비행기를 제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어 눈 덮인 산에 추락하게 했습니다. 노스스타와 탑승한 선택된 자들은 대부분의 민간인들과 함께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노스스타와 탑승한 선택된 자들은 대부분의 민간인들과 함께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관계자는 주요 파편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스스타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의 손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나중에 왕젠의 코드 이름을 현장과 연결지었습니다. 그는 노스스타를 처치하고 파편을 가져간 뒤 더블을 배신하여 화이트 고스트 조직에 합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왕젠은 배신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배신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이반은 관계자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의 아버지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다. 그는 이야기가 틀렸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쟁하려 하지만 경찰관은 계속 밀어붙인다. 그는 왕안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분실된 열쇠 조각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이반은 머리를 흔들며 전혀 모르겠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에 전기 충격이 다시 한번 몰아친다. 그의 몸속으로 통증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그는 죄 없음을 고집하며 고통을 참고 견딘다. 그의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흰 유령 조직에 대해 질문하며 이반이 그들의 은신처를 감추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행방을 숨기는데 말이죠. 이반은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충성을 선언합니다. 그는 팀원들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찰관은 비웃으며 배신자의 아들이 누가 그를 지지하겠냐고 말합니다. 이반은 또한 칠성 악마 바람이 현재 세계에 침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혐의입니다. 경찰관은 분노에 차 손을 들어 그를 다시 전기로 감전시키려 합니다. 에너지가 치기 전 방 안에 큰 충돌 소리가 울려 퍼진다. 킨모가 뒤에서 경관을 가격한다. 경관은 돌아서 킨모가 정부구역에 침입했다고 비난하며 수감자를 방해했다고 말한다. 경관이 반격할 준비를 하는 순간 블루와 제롬이 그림자에서 나타나 함께 그를 방해한다. 킨모는 그들에게 아이반을 구하라고 명령하지만 경관이 그들이 하는 것을 막는다. 블루는 빠르게 움직이며 슬라임 같은 몸을 이용해 틈을 빠져나가고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공격한다. 경찰관은 비틀거리며 잠시 방심한다.
블루는 그 기회를 이용해 힘차게 튕겨나가 경찰관의 얼굴에 강력한 타격을 준다. 경찰관은 짜증을 내며 그들을 반역자라 선언하고 모두 체포하겠다고 위협한다. 킨모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녀의 힘을 사용해 경찰관을 가둔다. 그녀는 이반의 곁으로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운다. 그들이 탈출하려는 순간 경찰관이 더들 부수고 말았다. 그는 무기를 들고 그들에게 돌진하지만 약사가 그의 공격을 막아낸다. 약사가 조사 시간이 끝났다고 선언하자 경찰관의 공격이 멈춘다. 조사 시간이 끝났다고 선언한다. 이반을 더 고문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다. 경찰관은 물러서지 않고 약사와 치열한 전투를 시작한다. 잠시 후 경찰관의 칼날이 약사의 가면을 베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그녀가 이카이라 밝혀진다. 이반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경관은 그루비 역도의 아들과 공모했다고 비웃으며 조롱한다. 그는 이카이가 두부에게 충성하는지 묻는다. 이카이는 비난을 무시하고 급히 킨모와 이반에게 즉시 떠나라고 명령한다. 그들이 도망치면서 이반은 킨모에게 왜 그를 구하려고 이렇게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지 묻는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하다. 그가 한 번 그녀를 구했고 그에게 빚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경비병들의 접근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킨모가 이반을 출구 쪽으로 밀치고 뒤에 남아 추격자들을 막는다. 이반은 항의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녀의 모습은 경비원들과 홀로 마주하면서 사라진다. 밖에서 이반은 거리에 떨어진다. 그가 바닥에 누워있자 속삭임과 노려보는 시선이 그를 맞이한다. 누군가 날달걀을 던지고 그것이 그의 머리에 부딪혀 노른자가 흘러내린다.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이자 악마의 바람을 가져온 자로 낙인 찍고 있다. 이반은 집으로 돌아와 몇 시간 동안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제롬은 점점 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지켜봅니다. 제롬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반에게 그의 아버지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이 그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안에 있는 봉인이 반쯤 풀렸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형성조차 그를 희생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징표입니다. 이반의 전화가 진동하고 알림이 뜹니다. 3일 후에 더부 정부가 이반을 공식적으로 배신자로 낙인 찍을지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날 이반이 사라졌다. 제롬과 블루는 그의 탁자 위에서 작별 편지를 발견하고 읽는다. 이반은 자신이 떠났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루한과 마야에게 의지하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진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아픈지 언급한다. 패닉에 빠진 제롬과 블루는 루항을 찾기 위해 아파트를 뛰쳐나간다. 그들은 편지를 보여주고 걱정으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곧 이차이도 이반의 실종 소식을 듣게 된다. 한편 남쪽 대륙에서는 시위가 일어난다. 군중은 이반의 추방을 요구하며 함성이 거리에 울려 퍼진다. 진모가 도착하여 앞으로 나선다. 그녀는 이반이 반역자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모함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상기시킨다. 법률. 그리고 두부 정부가 아직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증거 없이 그를 비난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고 지적한다. 증거 없이 그를 비난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이반의 용기를 말하며 그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말한다. 동료들과의 전투에서 그의 변함없는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바람을 상대로 그녀는 이반이 해골진이이거나 단순히 진모라고 믿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혼란에서 멀리 떨어져 이반은 그림자 속에서 백거 조직의 일원을 마주합니다. 백귀의 일원이 빛나는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바닥에 누워있는 의식이 없는 더부 멤버에게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백귀의 일원은 상자를 가지고 도망치려 하지만 이반이 그를 몰아넣습니다. 이반이 칼날을 상대에게 대고 강제로 상자를 떨어뜨리게 한다. 상자는 아래로 흐르는 강에 떨어진다. 제롬은 그 장면을 목격하기 위해 겨우 도착한다. 그는 이반이 강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얼어붙는다. 제롬의 가슴은 조여오고 이반이 무모하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블루가 갑자기 강으로 뛰어들어 상자를 찾는다. 그는 상자를 물어보고 상자가 갑자기 클릭 소리와 함께 열리며 눈 덮인 산의 지도가 빛나며 나타난다. 이반은 산이 자신의 꿈에서 수없이 본 그 산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스도의 눈 덮인 산들은 특별한 보물이 있다. 그것은 백색 귀신 조직을 이 세계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그것은 20년 전의 사건, 미스터리한 추락과 이반의 아버지를 괴롭힌 의혹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화이트 고스트 조직이 그들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이반은 진실을 찾기 위해 눈 덮인 산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반의 아버지를 괴롭혀온 비난들. 이반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눈 덮인 산으로 향한다. 제롬은 이반이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아해하며 뒤따라간다.
이반은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사고 현장은 아버지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름. 두 사람은 결국 지도에 표시된 지점에 도착하지만 광활한 산맥이 그들을 압도한다. 산이 그들을 압도한다. 제롬은 아래의 위치를 가리키지만 지형이 너무 위험하다. 그는 유용한 것을 찾기 전에 자연의 힘에 제압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반은 지형을 바라보며 안전하게 내려갈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그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들 아래의 땅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제롬이 경고의 소리를 지르지만 이미 늦었다. 절벽이 무너지고 그들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들이 바닥에 닿기 직전 리우 항이 도착해 그들의 낙하를 완충한다. 그의 힘으로. 이반은 진모가 그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을 뜬다. 그는 그녀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얼굴에 손을 뻗는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떨어뜨린다. 무례하게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그는 머리를 돌려 리우항, 마야, 그리고 이카이가 가까이에 서 있는 것을 본다. 이반은 경악하며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마야는 그에게 그들이 그의 무모한 결정에서 그를 구하러 왔다고 꾸짖는다. 리우항은 그가 이반이 향하려던 곳을 알아차렸고 혼자 위험에 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이반은 그들에게 팀이 해체되었다고 상기시킨다. 그런데 이카이가 끼어들어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겼다는 사과를 한다. 이반은 그들에게 팀이 해체되었다고 상기시킨다. 그녀는 결코 떠날 생각이 없었음을 확신시키며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전합니다. 이반은 진모가 이 재회에 포함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진모는 어깨를 으쓱하며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지만 그녀가 이전에 말했던 그가 그녀의 팀에 절대 참여하지 않는 규칙의 예외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이반은 기쁘게 그들의 팀이 다시 모였다고 발표합니다. 그는 마야에게 돌아서서 그녀가 추운지 묻습니다. 마야는 선택된 자들은 예언의 비추 덕분에 잘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이반은 그의 예언에 옥이 봉인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크게 선언한다. 그래서 그가 차갑다고. 그룹은 그의 폭로에 충격을 받는다. 제롬은 그의 수다스러움에 화를 내며 불평한다. 이카이는 이반을 임상적으로 바라보며 지금은 그에게서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돌아가면 철저한 건강 검진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반은 마야를 힐끗 쳐다보고 주제를 바꾸어 그녀의 고고학에 대해 묻는다. 발견. 마야는 그들의 탐험 중에 이상한 해골을 발견했다고 답한다. 뼈는 이상하게도 인간처럼 보였지만 그 사이에는 악마의 바람에 핵석이 있었다. 이카이는 이 정보를 고려하며 그것이 인간 모양의 악마의 바람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누구도 이 계시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격렬하게 눈 덮인 산들이 무너지고 거대한 얼음과 바위 덩어리가 주변으로 쏟아져 내린다. 루항은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며 그들을 무너지는 능선에서 이끈다.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불안정한 지형이 그들을 불길한 장면으로 인도하는 것 같다. 눈 속에서 비행기 잔해가 드러나며 20년 전의 비극을 증명하는 오싹한 흔적이 된다. 루항은 그들이 인도된 방식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을 즉시 감지한다. 하지만 그가 우려를 표명하기도 전에 이반은 무릎을 꿇는다. 그는 잔해를 바라보며 이상한 무력감에 휩싸인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한다. 아래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반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준다. 이반과 그 일행은 목소리의 출처를 향해 돌며 흰 유령 조직의 모습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그들을 둘러싸자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반은 그 남자가 두 번째로 지도를 훔치려고 시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작업자. 그 남자가 앞으로 나서서 그룹에게 그들의 분쟁은 그들에게 있지 않으며 그들이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떠나라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이반 혼자와 싸우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예카이가 앞으로 나서며 백귀에게 귀신바람과 결탁했다고 비난하며 그들이 세상의 약한 균형을 교란하는 것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 남자는 혐의를 일축한다. 그는 그들의 목표가 파괴가 아니라 더는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선택받은 자들을 인류의 진화된 형태로 언급하며 비할 데 없는 힘을 지닌 존재라고 말하고 그러한 힘을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단순한 보초로 사용하는 것에 비웃는다. 하지만 이반은 그들에게 큰 힘을 가진 것이 이기적인 행동의 면허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그것은 세계를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름이다. 흰색 유령은 더 배 이상이 더 이상 줄에 불과하다고 선언하며 선택받은 자들을 노예의 삶에 묶어둔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편에 합류하고 악마의 바람의 영역과 파트너가 되어 도덕적 노예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초대합니다. 루항은 그를 노려보며 그들의 광기를 비난합니다. 그는 그들이 악마의 바람이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올까 두렵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들에게 그 남자는 악마의 바람이 괴물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진짜 몬스터들은 더브입니다. 루항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의 변신이 솟구치며 외칩니다. 더브가 3계의 평화를 지켜온 방패였다고.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격렬한 공격을 시작하고 진모가 뒤따릅니다. 뒤에서 남자는 그의 그룹에게 아이반을 잡으라고 명령하며 목표와 그들 사이에 있는 누구든 제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룹이 조직의 구성원들과 충돌하며 혼란이 일어납니다. 진모는 리더에게 집중된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요구한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를 가두려 시도하지만 그는 그녀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그의 가면을 찢어버린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에이전트라는 것을 알아보며 충격에 휩싸인다. 지난 5년 동안 그녀 곁에서 일해온 이 남자는 진모가 그를 에이전트로 임명한 이유를 묻는다. 왜 그가 그녀의 삶에 침투했는지. 그 남자는 차갑게 대답한다. 그는 큰 계획이 없었다고. 단지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는 고아였던 그녀가 얼마나 노력하고 결단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지 관찰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의 분노가 절정에 이르고 그녀는 그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린 후 그를 바위에 묶는다. 요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9머리의 장군을 부르며 거대한 군대를 소환한다. 파괴적인 공격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카이는 이를 감지하고 경고를 외치지만 폭발이 지로메와 이반을 강타한다. 이반은 방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려 애쓰지만 지로메는 타격의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고 다음 타격을 예측하려고 한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공격을 받아 두 사람 모두 더 심각한 상태가 된다. 진모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팀에게 저주를 걸어준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격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하늘이 어두워지며 독수리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생물이 내려온다. 괴물의 압도적인 크기는 그룹의 이전 전투를 비교할 수 없게 만든다. 그들은 함께 뭉쳐 생물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공격을 조율한다. 이반을 보호하라. 그들의 결합된 힘은 희망적이지만 장군은 쉽게 그들의 노력을 깨뜨린다. 독수리 머리를 가진 괴물이 그들 위로 날아올라 그의 악마를 죽인 것에 대해 무자비하게 비난한다. 그는 이반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다. 이반은 그것을 막기 위해 엑스칼리버를 들지만 장군의 힘은 압도적이다. 그 힘은 그를 짓누를 위협을 가하지만 그의 예언에 오게 대한 봉인이 시작된다. 느슨하게 하다. 강한 힘을 모아 이반이 공격을 막아내지만 그 노력은 그를 지치게 한다. 이카이는 그녀의 에너지를 모아 팀을 치유하고 그들의 힘을 회복하는 주문을 챙긴다. 장군이 그녀를 알아차리고 즉시 그녀를 겨냥한다. 그는 빠르고 잔인한 일격으로 그녀를 쓰러뜨린다. 그는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다음으로 마유를 공격하고 그 다음은 리우항, 그리고 진모를 공격한다.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이 하나씩 쓰러진다. 이반은 팀원들이 체계적으로 제거되는 모습을 경악하며 지켜본다. 행동하기도 전에 장군이 그에게 돌아서며 연달아 공격한다. 격렬하게. 이반은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만 장군의 힘과 속도에 무력하게 당한다. 비틀린다. 혼란 속에서 마유의 비명이 이반을 장군에게서 쓰러뜨리는 소리를 뚫고 울려 퍼진다. 비집고 나간다. 진모는 지쳐서 몸이 떨리며 힘겹게 일어선다. 장군은 그녀를 비웃으며 그녀의 헛된 시도를 조롱하고 모든 동료들이 쓰러진 지금 그녀의 저항은 의미가 없다고 선언한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고 이반의 축 늘어진 모습 쪽으로 나아간다. 이반의 몸이 갑자기 위에서 내리쬐는 빛나는 마법 주문에 의해 들어 올려진다. 에너지가 아래로 나선형으로 내려와 그를 직접적으로 타격한다. 그룹은 그를 간절히 부른다. 주문이 그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하자 이반의 의식이 깜박이며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친다. 기억이 쏟아져 돌아온다. 그는 더블 멤버들이 하얀 유령 조직과 맞붙었던 전쟁터의 조각들을 본다. 전투의 잔해 속에서, 혼란 속에서 한 조각이 나타나고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이반의 몸으로 다가온다. 매혹적으로. 그 사이 제롬이 의식을 되찾는다. 하늘에 떠있는 이반을 보고 그의 눈이 공포로 커진다.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그는 빼앗긴 것이다. 그는 절망적인 시도로 장군에게 달려가 과정을 중지하려 하지만 쉽게 제쳐버린다. 결국 키 조각이 이반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 그 조각이 떠나면서 이반 안에 있던 인장이 완전히 깨진다. 장군과 요원은 그 조각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툰다.
그들이 충돌하는 동안 이반은 천천히 일어나 서서 그의 존재는 더욱 위압적이다. 그리고 장군은 미소를 지으며 이반이 자신에게 맞서고 있다고 칭찬한다. 이반은 그에게 감사하지만 요구사항이 있다. 그는 친구들과 키 조각을 되찾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장군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는 이반에게 제롬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한다. 이에 이반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장군의 군대가 그룹을 억제하고 있는 동안 이반은 제롬을 그들의 위치로 던져 경비원들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진모는 기회를 이용해 풀려나와 정확하게 가가쇠 한 사람을 내려 찍는다. 루행, 이카이, 그리고 마야도 따라하며 부상을 입었지만 그들을 제압한다. 부상. 장군은 이반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의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더 강하다. 그의 호기심은 서서히 화가 나며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는 눈부시게 빠르게 움직이며 공격은 정밀하고 끊임없다. 이반은 그의 움직임에 맞추려 애쓰지만 겨우 각 공격을 피할 정도로만 성공한다. 장군이 강력한 타격을 가해 이반이 엑스칼리버로 막아야 한다. 장군은 이반의 용기를 조롱하며 웃지만 자신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한편 진모는 그녀의 에이전트를 집중한 분노로 대면한다. 그녀의 속도와 힘은 그를 압도하여 그녀의 끈질긴 공격에 무력하게 만든다. 끊임없는 공격. 다른 한편 마야와 루헝은 조직에 남은 구성원들을 막기 위해 팀을 이룬다. 그들의 협력은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완벽하다. 비록 이카이가 약해졌지만 그녀는 마법으로 그들을 지원한다. 눈 덮인 산에서의 전투는 그룹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려지고 이반조차도 엑스칼리버를 잡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장군은 이를 눈치채고 순간을 포착하여 이반에게 빠르게 달려가 전투를 끝내려 한다.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이카이는 앞으로 나아가 마지막 힘을 모은다. 그녀는 이반을 보호하기 위해 꽃방패를 만들고 증폭 마법을 걸어 그의 에너지를 그에게 전달한다. 이반은 몸을 관통하는 힘의 물결을 느낀다. 떨림이 멈추고 그의 시야가 선명해진다. 그는 다시 한번 흔들림 없는 결의를 가지고 일어난다. 이반은 장군을 향해 돌진하며 그 속도에 맞서기 위해 전례 없는 맹렬함을 보인다. 그가 이전에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그들의 충돌은 매우 빠르고 강렬해서 그들의 움직임이 줄무늬처럼 흐릿해진다. 에너지. 장군은 이반의 힘이 자신과 맞먹는 것을 깨닫고 불신이 더욱 커진다. 한 번의 주문으로 강화된 후 전투는 이반이 장군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해 무릎을 꿇리며 끝난다. 그러나 승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장군은 이반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발휘한다. 그는 일어나서 이반을 겨냥하며 파괴적인 공격을 가한다. 이반. 그는 치명적인 힘으로 반격한다. 그룹은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각자 자신의 힘을 사용해 장군의 공격을 막고 반격합니다. 장군은 처음으로 그들의 힘이 결합된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힘의 킨모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녀의 사슬을 소환하고 장군을 단단히 묶습니다. 장군이 제압당한 상태에서 이반은 앞으로 나아가 그의 에너지를 엑스칼리버에 집중합니다. 검은 강렬하고 초자연적인 빛으로 빛납니다. 그는 다가가 강력한 일격을 가해 장군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제거한다. 장군이 쓰러지자 기 프래그먼트가 공중으로 떠오르며 이반에게로 돌아가 그가 이를 잡아 승리를 표시한다. 이반은 그것을 잡고 자신의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따뜻한 빛이 폭풍구름을 뚫고 비치며 눈 덮인 산들을 햇빛에 비출 것이다. 햇빛에 전투는 끝났다. 남쪽 대륙에서는 분위기가 긴장된다. 이반과 그의 그룹이 실종된 지 3일이 지났지만 두부에 대한 그의 운명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없다. 두부에 대한 소식이 없다. 불안이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이반의 추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난다. 두부에서 그를 추방하라는 요구가 커진다.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자 두부의 공무원들이 도착하고 그들의 존재는 주목을 끌고 있다. 이반과 그의 팀이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자 군중 사이에 속삭임이 퍼진다. 그들은 자신감 있게 나아간다. 강력한 악마바람과 흰 유령 조직에 대한 그들의 승리 소식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반의 가장 혹독한 비판자들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싹트고 그의 충성에 대한 가정에 도전합니다. 마침내 더부 대표가 앞으로 나서 군중에게 연설합니다. 그들은 이반과 그의 팀을 영웅으로 선언하며 그들의 행동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균형을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민신대학교에서 이반이 킨모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그녀 옆에 서서 새 대리를 찾았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 질문을 털어내고 대화를 더 무거운 주제로 전환한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를 언급한다.
그녀는 그가 유일한 단서가 사라진 지금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지을 것인지 궁금해한다. 없어졌다. 이반은 포기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얼마나 오래 걸리든 계속 찾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항상 그녀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한다. 나중에 그룹은 신비로운 폭발이 발생한 발굴 현장에 모인다. 폭발이 일어난 곳이다. 루헝이 현장에서 천을 벗긴다. 그가 천을 치우자 그룹은 충격에 빠진다. 천 아래에는 가슴에 악마의 핵을 품고 있는 해골 형체가 있다. 이반은 그것이 인간과 닮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악마의 바람일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악마의 바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루헝은 고개를 저으며 그들에게 악마의 바람은 남기지 않는다고 상기시킨다. 뒤에 있는 해골들. 마야는 여기 있는 해골이 그들이 눈 덮인 산에서 발견한 해골과 동일하다고 지적한다. 눈 덮인 산에서. 이카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정보를 종합하고 두 해골이 하나의 존재에 속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 킨모는 해골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낀다. 그 에너지는 그녀와 공명하는 듯하며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르고 있다.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는 뼈대를 잠깐 만진다. 그녀가 접촉하는 순간 선명한 붉은 빛이 터져나오며 소용돌이치는 포탈이 그녀 뒤에 형성된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포탈의 에너지가 솟구친다. 그것은 킨모를 발 아래에서 쓸어버리고 그녀를 빛나는 공허로 끌어당기며 그룹이 그녀의 이름을 비명을 지르며 부른다. 그들은 그녀를 잡으려고 달려가지만 포탈은 순식간에 닫히고 그들을 멍하게, 무력하게 만든다. 킨모는 2단 세계에서 의식을 잃고 있다. 한 소녀가 그녀 곁에 손을 뻗어 부드럽게 킨모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오랫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영상을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